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스크 패리티 전략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자산군 물가 연동체 ETF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LTPG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LTPG는 앞서 본 ETF들에 비해 만기가 더 긴 장기 채권들에만 집중 투자하는데요. 수익률이 더 높고 금리 변동에도 다르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말미에는 물가 연동체 ETF들에 대한 결론까지 내보겠습니다. LTPG는 2009년 9월에 출시된 패시브 ETF이고 순자산 규모는 약 9천억 원으로 작은 편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0.2%로 지금까지 본 물가 연동체 ETF 중 가장 높으며 매월 지급된다는 배당금의 수익률은 약 3% 수준입니다. 이 ETF의 운용사는 핌코인데요.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알리안츠 자산운용의 브랜드 중 하나로 한때 채권 시장의 왕이라고 불리우던 빌 그로스가 있었던 곳입니다. 현재 핌코에서 운영 중인 ETF는 총 17개이며 운용 규모도 30조 원 정도로 운용사 리스크는 낮아 보입니다. 핌코의 소개 자료를 보면 LTPG도 이전에 분석했던 TIP나 SCHP처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동시에 초과 실질 수익을 얻으며 자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실질 금리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 마지막 포인트가 LTPG와 다른 물가 연동체 ETF들과는 차별화되는 중요 포인트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더 보겠습니다. LTPG가 추종하는 벤치마크는 ICE 메릴린치 15년 초과 팁스 인덱스인데요. 이 벤치마크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아서 숫자로 투자하라 해서 직접 발행사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인덱스에 포함되는 채권들은 원금과 이자가 달러로 지급되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팁스여야 하고 채권의 만기까지 15년 이상 남아있는 장기채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추려진 종목들은 시가총액에 따라 비중이 계산되는데요. 결국 LTPG의 투자 알고리즘은 투자하는 채권들의 만기가 15년 이상이라는 차이점만 크게 있을 뿐 나머지는 TIP나 SCHP와 거의 동일한 거죠. 그럼 이제 이 ETF가 실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 총 13개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중 만기가 가장 짧은 원금 상환까지 19년 남은 채권의 비중은 약 12%이고 만기가 가장 길게 29년이나 남은 채권은 약 2%입니다. 총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만기는 22.8년으로 SCHP의 만기 8년보다 거의 3배나 기네요. LTPG의 가중평균 쿠폰금리는 1.05%로 SCHP의 0.65%보다 60%나 더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높게 형성되는 쿠폰금리가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 배당 추이는 다른 ETF들처럼 연도별로 변동성이 심하고 2021년에는 역시나 폭등했는데요. 참고로 이 배당금에는 ROC와 같은 원금 상환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레버리지가 늘어난 것도 아니란 걸 확인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월별 배당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분석한 물가 연동체 ETF들과 배당금 변동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2017년에 한 주당 배당금을 100을 기준으로 잡고 보니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는 거의 동일했는데요. LTPG가 비록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지만 인플레이션 방어 메커니즘이 동일한 팁스들에 투자하는 것이다 보니 나타난 결과입니다. 참고로 물가 연동 채권의 정확한 작동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TIP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LTPG의 실제 투자 성적은 어떨까요? 투자 기간을 3년으로 두고 투자 시점별 총 수익률을 보면 LTPG의 변동성은 높은 편이지만 다른 팁스 ETF보다 대부분 총 수익률이 더 높았는데요. 차이를 직접 계산해보니 여기 보라색 영역으로 보이는 것처럼 LTPG가 86%의 확률로 평균 3%나 더 높은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팁스에 투자하는 건데도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를 찾기 위해 총 수익률을 배당과 주가 수익률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먼저 배당 수익률은 ETF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걸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즉 주가 수익에서 나오는 차이가 크다는 거죠. 2010년 시작점을 100으로 두고 ETF들의 주가를 그려보니 녹색 선으로 보이는 LTPG의 주가 변동이 더 높고 전반적으로 더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의 가격 결정 원리 때문인데요. 채권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오르면 만기가 긴 채권이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것이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만기가 긴 채권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것이죠. 이런 채권의 가격 결정 원리를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FN위키 사이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영상 아래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리하자면 LTPG에는 SCHP와 똑같이 작동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LTPG의 평균 만기가 3배 가까이 더 길어서 금리 하락기에 주가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온 것이죠. 그럼 이제 이 ETF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먼저 장점은 투명하고 직관적인 알고리즘, 배당 금액에 ROC 또는 레버리지 이슈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TIP나 SCH보다 금리 인하에 더 강한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수료가 높다는 것과 배당금의 변동성이 높은 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물가연동체 ETF 분석 시리즈의 결론을 내보겠는데요. 하나씩 분석했던 이 3개 ETF들의 인플레이션 해지 원리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해지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면 운용 수수료가 가장 낮은 찰스 슈왑이 선택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향후 실질 금리의 방향성에도 더 세게 베팅을 하고 싶다면 SCHP와 LTPG를 두고 고민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실질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금리 하락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LTPG가 선호될 것이고요. 반대로 실질 금리가 올라갈 우려가 크다면 그나마 가격이 덜 떨어질 SCHP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크로 방향성 베팅이 아니라 리스크 페리티라는 투자 전략 내에서 포트에 편입할 팁스 ETF를 분석 중이라면 이 둘 중에 어떤 ETF가 더 잘 맞을지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올웨더 투자 전략의 원리와 구체적인 활용 방안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따라서 리스크 페리티 교육 시리즈를 공부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주식보다 저평가된 신흥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과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 분석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